그죠? 간다. 자, 엔트로피를 처음 알아낸 사람은 이제 클라우지우스라는 물리학자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아주 이제 깊은 철학적 논의를 완성한 사람은 바로 볼츠만이라는 사람이죠. 조합이 있던데. 볼츠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 앞에도 있는 저 그림 있죠? 네. 저 가은이가 그린 거예요. 김가은이요. 정가은이요. 뭐 김가은은 누군데요? 심영재 여친이요. 그 가은이요? 그 가은이요? 알아요. 그쵸. 그렇구나. 저 정가은이 저 그림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츠만은 내가 생각할 때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대단한 업적을 쌓은 물리학자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볼츠만. 네, 그러니까 볼츠만. 예. 저 K요. 요 KB. 그래서 내 학원의 이제 상징 인물이 볼츠만이에요. 그래서 볼츠만 그림을 걸어둔 건데, 볼츠만에 대한 얘기도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만, 뭐 여하튼, 네. 그래서 또 왜? 저 볼줄 알죠? 저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저것보다 조금 더 우울하게 생겼는데, 저건 이제 가은이가 그래서 좀 밝은 이미지로 그려놓은 거죠. 실제로는 조금 더 우울하게. 응? 봐가세요. 아니요, 중학교 2학년. 네? 중학교 2학년. 가은이요. 둘째. 진짜 써. 가은. 이 나가 장국계. 하여튼 그래. 내가 좋아하는 과학者가지고 가은이한테 하나 그려달라고 했더니 가은이가 이제 볼츠만 사진 보고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아까 잘 네. 봤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은 아인슈타인을 더 위대한 학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더 유명하기도 하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볼츠만은 그 업적이 정말 위대해요. 정말 위대해요. 물론 그 사람의 개인사를 본받을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해놓은 업적 측면에서는 볼츠만 이상 가는 학자가 있을 정도일까 할 정도로 볼츠만의 업적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문명의 이익이 있죠. 예를 들면 자동차 타고 왔죠 오늘. 그다음에 비행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컴퓨터도 쓰죠. 등등등 여러 가지 문명의 이익이 있죠. 그 문명의 이익이 볼츠만이 없었으면 200년 늦게 왔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의 이익은 다 볼츠만의 업적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봐도 약간 과장돼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츠만과 이제 테슬라 이 둘이 없었으면 인류 문명의 이익은 한 100년 정도 늦게 왔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anyway,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KB 이거 이제 무슨 상수? 그 유명한 볼츠만 상수. 볼츠만 상수의 정의는? 선생님 저희 오늘 아침 시험 있어요. 어? 시험 없죠? 자, 볼츠만 상수의 정의는? 얼분의 n이에요. 바로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는 것이 바로 저 볼츠만 상수의 정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B가 바로 볼츠만의 이름 B를 딴 겁니다. 그래서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것이 바로 볼츠만 상수고, 기체 상수 값은 얼마예요? 8.4를. 바로 8.31. 단위는 줄, 켈빈 역수, 모레 역수. 그 다음 아보가드로 수의 값은 그 유명한 값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죠. 그리고 단위는 아보가드로 수의 단위는 모대 역수. 모레 역수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나누면 그 값이 얼마냐? 바로 그 유명한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리고 단위는 줄 퍼 켈빈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 보시면은 단위가 줄 퍼 켈빈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이때 또 재밌는 게 이게 어디까지나 우연의 일치긴 합니다만 138831
뭐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값이 볼트만 상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13883이 예. 무슨 말이에요? 138 거꾸로 하면 831 아, 138 831 알겠습니다. 알겠죠? 뭐 우연의 일치긴 하죠. 그다음 저기 W라고 표기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그리스어 알파벳 뭐로 쓰기도 하냐면 오미가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마다 좀 다른데 오미가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W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그 어떤 시스템이 동일 에너지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미세 상태. 요건 이제 마이크로 스테이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의 경우의 수. 그래서 이제 동일 에너지 상태에서는 미세 상태의 경우의 수인데 이게 또 에너지 상태가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에너지 상태가 달라지면 그것 때문에라도 저 오미가 값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동일 에너지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편하니까 우선 에너지 상태가 같을 때만 우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증명을 하려고 하면 통계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증명에 도달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뭐 앙상블 뭐 이런 얘기 나오고서 뭐 하여튼 막 얘기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냥 지금은 받아들이자.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써먹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시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고립계입니다. 자, 고립계는 외부와 에너지 교환할 수 있어요? 에너지 교환이 안 돼요? 에너지 교환이 안 되죠. 그럼 에너지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고립계니까 어떤 상태가 됐건 양쪽의 에너지는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고립계라고 하면 그 안에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양쪽의 에너지가 같은 이런 변화 과정에서 이 오미가를 미세 상태의 경우의 수로만 생각을 하면 엔트로피를 쉽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변화를 생각해 볼 거냐? 예를 들어 이런 변화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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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있다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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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요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럼 저기서 뿅뿅뿅뿅이라고 한 얘들은 뭐 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 요거 하나하나가 이상 기체 분자라 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편의상 얘를 스테이트 1, 얘는 스테이트 2라 해보자. 그러면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얘네를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이게 볼트만 인양반이 진짜 천재적인 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그 놀이터 기둥 이런 데 조그만 구멍 있고 거기서 개미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개미들이 막 들락날락 하는 거 본 적 있죠? 본 적 있죠? 그러면 거기 보면은 개미가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딱 들이다 보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오늘 본 개미들하고요 내일 와서 본 개미들을 비교를 했을 때 어제 본 개미와 오늘 본 개미가 사실 같은 개미였을까요? 다른 개미일까요? 사실은 다른 개미일 확률이 훨씬 높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 개미와 어제 본 개미를 우리는 굳이 구분해요? 그냥 개미라고 해요. 그냥 분명 다른 날개있지만 그냥 개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그냥 개미라고 하는 거지만 그 개미가 사실은 어제 봤던 개미하고 오늘 봤던 개미하고 다를 텐데 사실은 번호를 부여하면 1번 개미부터 수백만 번째 개미까지 다 다를 텐데 우리는 그들의 상태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어제 봤던 거하고 오늘 봤던 거하고 동일한 게 여러 번 반복돼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자연계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실제로는 다 입자마다 다른 입자일 되겠지만 우리가 그 개개의 것들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더 많은 경우의 수로 자꾸 등장할 경우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자연계에서 저런 게 자주 등장하네? 이렇게 인식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만은 이때 이 기체 분자가 실제로는 개별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네 개의 분자가 이 경우 한쪽에만 쏠려 있을 경우의 수는 어떻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네 개의 입자가 한쪽에 쏠려 있는데 네 개의 입자가 이런 식으로 총 분포를 할 수 있는데 두 구간에서 한쪽에 네 개의 입자가 있고 반대쪽엔 하나의 입자가 있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값은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왜 수식이 적어요? 네? 뭐라고? 왜 400, 000분의 400이요? 4는 이 네 개의 입자가 1번 입장에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하여튼 뭐냐면 이 네 개의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에 대해서 두 구간에 대해 두 구역에 대해 네 개 연계로 분포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즉 네 개의 입자로 분포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뭐라고 그러다 이거?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그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졌을 때 4개 연계의 총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애석하게도 내가 확률 통계를 잘 몰라요. 잘 몰라서 대체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런 표현 나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훈련돼 있으니까 이해하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자, 4개의 입자가 두 구역에 나뉘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요건데 지금은 3개 한계죠. 그러면 3팩토리얼 나누기 1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겠어요? 4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이 4가 사실은 이랬을 거란 말이죠. 총 4개의 입자 중에 이 자리로 1번이 올 수도 있고 2번이 올 수도 있고 3번이 올 수도 있고 4번이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홀로 있는 놈이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미세 상태가 총 몇 가지가 관찰이 될 거냐? 4가지가 관찰될 거란 얘기예요. 네. 1번 상태에서는 네. 1번이 1번 자리에 있고 1번이 2번 아, 자리에 있고 이 두 구간만 존재한다고 해요. 두 구간만 구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에서의 복잡한 거는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상기체니까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따질 수가 없으니까 가상적으로 이렇게 격벽을 생각을 하고 격벽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겠느냐 오른쪽에 있겠느냐 이 생각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기체 분자를 그릇 안에 넣어뒀는데 이 분자가 한쪽에 쏠려 있을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쪽에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확산돼서 밀도가 점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한 아주 단순한 경우를 생각했을 때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경우 우리는 어떻게 엔트로피의 변화를 두 번째 상태에서 첫 번째 상태의 차이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볼지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양쪽의 에너지가 같을 경우 요런 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KB ln 오미가 2 빼기 KB ln 오미가 1 이렇게 표기가 될 거라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다시 줄였으면 KB 해서 로그 하고 오미가 1분의 오미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슉슉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KB 로그 4가 나올 텐데 이게 4가 나오느냐 3이 나오느냐 2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래서 이게 양수란 얘기예요 음수란 얘기예요. 이게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수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 엔트로피 증가. 바로 이 과정은 자발적. 자발적이구나를 보여주는 계산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어떤 그릇에 우연찮게 처음 시작에 이 부분에만 기체를 고밀도로 쫙 주입해 놓았을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들 사이 위치를 바꾼다. 그게 아니라 특정 영역의 고밀도로 기체가 딱 주입이 된 상태에서 얘가 그 다음 확산을 통해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상식적이라고 얘기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느냐? 입자들 입장에서는 미시 상태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상식적으로 관찰한다라고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그걸 보여주는 계산 과정이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과정은 또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론은 이걸 외웠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도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것까지는 안 한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냐면 양쪽의 에너지가 같을 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양쪽의 에너지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양쪽의 에너지가 다를 때는 이 오미가를 좀 더 다르게 계산합니다. 조금 더 이제 에너지까지 고려해서 오미가를 왜냐면 에너지가 달라져도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다른 것에 대한 미세 상태도 있겠죠. 그거를 또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으나 학교 선생님이 그건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이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내 드린 교재 99페이지 왼쪽 단락의 연습 문제 1 찾아볼까요? 99페이지 왼쪽 단락 연습 문제 1 찾았다용? 99페이지 왼쪽 단락 연습 문제 1 찾았어요? 자, 내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봅니다. 시작! 자, 여기 줄게요. 지금다니. 왜? 아, 쉬어요? 그렇죠. 정신 들지 않아요? 이게 비타민 C가 확 들어와서 그래요, 갑자기. 고농도로 비타민 C가 확 들어와서 순간 각성효과가 팍 생긴 거예요. 근데 저희 네. 있잖아요. 그 계산할 때 쌤이 막 적분도 있었거든요. 예. 적분도 혹시 여기 문제 수록돼 있나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적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심만. 외우면 됩니다. 왜냐하면 적분을 하는 결과를 외우면 됩니다. 그 결과가 정해져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래. 왜? 아닙니다 선생님. 또 뭐? 네 아니에요. 아, 그래? 자, 다음 이겁니다. 짜잔.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네. 시험 문제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 네,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면은 되게 쉽게 푸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좀 아리까리한 경우 좀 이제 뭐냐면은 좀 뭐 이렇게 좀 헤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이게 그릇이 좀 묘합니다. 양쪽의 부피가 동일하다고 합시다. 편의상. 근데 양쪽의 부피를 다르게 두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편의상 같다고 칩시다. 자, 이때 한쪽에만 기체 분자를 몰아놓았습니다. n개라고 하면 자연과학에서 n개라고 하면 조금 있는 겁니까? 무한대로 많은 겁니까? 거의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거기 때문에 아까 구했던 오미가 이걸 직접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물론 스털링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접근하는 계산 방법이 있는데 뭐 그걸 배운 건 아니라서 이 경우 오미가를 직접 계산해 가지고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 몰아넣고 반대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진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콕을 팍 개방했더니 한쪽에 있던 기체들이 슉 확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다시피 밀도가 같아진 것 같아요? 달라진 것 같아요? 양쪽의 밀도가 같아진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상황을 딱 생각하면 이 변화는 매우 이상한 변화예요? 완전 당연한 변화예요? 완전 당연하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나마나 엔트로피 변화는 뭐가 돼야 돼요? 증가해야 되겠죠?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네. 자, 그러면 이때 1 이렇게 분자 한 개 당 미시 상태 개수는 전체 부피와 비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입자가 부피가 V라고 하면 어떤 입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콕을 개방해서 전체 부피는 그럼 2V가 되는 거죠. 2V가 된다고 할 때 여기 있는 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입자 하나당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부피가 늘어난 만큼 비례해서 경우의 수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전을 스테이트 1 후를 스테이트 2라고 했을 때 이때 W1은 CV의 N승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V는 현재 부피를 얘기하는 거고요. C는 뭐겠어요? C는 비례상수요. 왜냐하면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비례상수가 있겠죠. 물론 당장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비례상수를 두자. 왜냐면 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입자 하나당 존재할 수 있는 미세상태 개수인 거야. 근데 그런 입자가 지금 몇 개 있어? N개 있고 그 입자가 지금 완전히 동시에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있겠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것에 대해서 오미가 2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부피가 딱 몇 배가 된 거예요? 2배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입자 개수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러면 이럴 때 엔트로피 변화는 어쨌거나 나준 상태에서 처음 상태를 빼면 되고 그게 볼츠만의 아이디어대로라면 볼츠만 상수에다가 로그 오미가2 나누기 오미가1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때 요 자리에다가 얘 넣고 얘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K 라지엔 LN2 바로 짜잔 이렇게 표기가 될 것이다. 이유나 맞나요? 그러면 이때 어차피 상수 갖고 부피가 더블링이 된 거니까
샥샥샥 약분을 내고 얘 바깥쪽으로 빼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냥 부피 비례. 네, 바로 부피가 증가한 비율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이때 편의상 얘를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죠. 자, 어디를 어떻게 바꿔 쓴 거예요? KB가 바로 NKB를 NR로 바꿨었죠. 네. 자, 이렇게 바꿨었을 때 이 소문자 N의 의미는 몰수. 모르스. 대문자 N의 개수는 아보가드로스. 대문자 N의 개수는 입자의 개수. 그래서 개수의 볼트만 상수를 곱한 건 몰수의 기체 상수를 곱한 거. 두 개는 항상 등호죠. 네. 그래서 NK를 NR로 바꿔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네. 요거 왜 이런지 안 보여도 되겠죠? 네. 너무 유명한 관계니까. 민호 또 졸린 거예요. 네. 또 졸린 거예요. 입니다. 괜찮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2,000원이나 나 없다 돈이.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줬다.